자,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연금은 4층 구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 1층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등이 있고요. 2층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노후에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연금저축이랑 연금보험 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층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말 많잖아요. 90년대생은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못 받진 않지만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선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아주 좋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고객분들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주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금저축을 파헤쳐 볼까요? 연금저축 계좌는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연금저축 신탁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 두 가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펀드는 증권사에서, 보험은 보험사에서 각각 나눠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연말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랑 세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이에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가입 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연금저축 계좌는 1년 동안 최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연금저축 펀드도 가입하고 연금저축 보험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라면 이걸 모두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통 연금은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라 멀리 내 노후에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초장기적인 재무계획입니다. 우선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납입하고 그걸 잘 굴렸다가 노후에 인출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 단계, 운용 단계, 인출 단계로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납입은 최소 5년 이상을 해야 되고 이걸 운용한 다음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요. 연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당장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죠. 그때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돌려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나는 직장인이라 급여 소득만 있다 하는 분들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고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1년 동안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었지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IRP까지 합쳤을 때 최대 900만 원인 거예요. 먼저 이하 구간을 보면 공제율은 16.5%가 됩니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99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IRP까지 추가해서 최대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구간을 볼게요. 여기는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었을 때 79만 2천 원, 900만 원 넣었을 때 118만 8천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받았거나 납입한도 이상으로 더 넣은 금액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으로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이제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도 올려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운용 단계에선 내가 운용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높다고 해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 탈 때 낼 수 있도록 세금 내는 걸 뒤로 밀어줍니다.
이거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운용한 자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았고 운용할 때 과세 이연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세금은 언제 내야 될까요? 네,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연금을 인출할 때는 몇 년 동안 받겠다, 얼마씩 받겠다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종신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살펴보면은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연금을 불리는 기간도 늘어날 거고 인출 나이에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딸 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돼요.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 그리고 종신형 연금은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1200만 원 한도를 맞추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이때 1200만 원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원금과 연금보험 역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만약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 상속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 부분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액공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품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단점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가장 큰 단점은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게 될 때예요. 원금과 운용수익까지도 합해서 16.5%를 기타 소득세로 떼이게 됩니다. 이게 절세될 때는 참 좋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1년에 400만 원씩 5년 동안 연금저축 펀드에 2천만 원을 납입했어요. 잘 굴려서 500만 원 수익이 났고 총 2,5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2,500만 원의 16.5%인 41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5,500만 원 초과한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해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16.5%를 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납입하는 금액을 설정하실 땐 연금이기 때문에 못 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반드시 노후에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셨다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신경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나 다 절세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내야 될 세금이 충분하다면 정말 꼭 필요한 절세 상품이겠지만 만약 다른 공제도 많고 필요경비로 인정돼서 낼 세금이 없다면요.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금저축보다는 다른 개인연금 상품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상품들, 이자 배당 소득 등등 많은데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곳저곳 연금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 감사합니다.